우리 사회가 궁금한 당신을 위한 지식 안내서 사회 이슈 따라잡기 사이따입니다.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2차 재난지원금,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각자 다른 생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책에 관한 팩트입니다. 9월 10일 오전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즉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선별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추경 금액의 절반인 3.8조 원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을 위해 사용하며 집합 제한 업종인 음식점, 커피점 등은 150만 원을, PC방, 노래방 등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들에게는 50에서 150만 원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는 특별구직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만 12세까지의 아동들에게는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3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여전히 정부의 선별지원 방침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선별지원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선별지급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선별지급 찬성 이유 첫 번째, 돈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만 벌써 4번의 추경이 편성되었는데요. 이런 일은 196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준비된 지원금인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분배하는 게 맞다는 것이 선별지급 찬성 쪽의 주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요. 선별지급 찬성 이유 두 번째, 복지국가의 개념으로 봐도 선별지급이 맞다. 여기 A와 B,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명 모두 어떤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B가 다쳤습니다. 이때 보험금은 누가 받을까요? 당연히 B가 받겠죠. 이걸 A랑 C가 억울해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A나 C도 B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모두 세금을 내지만 B처럼 필요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복지국가이고, 선별지급은 이런 복지국가의 개념과 가장 잘 맞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선별지급 찬성 이유 세 번째, 선별지급에 따른 행정비용 완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행정비용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선별지급을 위해 사람들을 분류하고 기준을 세우는데 너무 많은 행정비용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그런 지적을 반영하고 보완하였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류된 업종에 대한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통일함으로써 대상 및 금액 선정에 필요한 행정비용들을 대폭 축소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선별지급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선별지급 찬성 쪽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선별지급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선별지급 반대 이유 첫 번째, 사각지대는 반드시 생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종은 아니지만 지역이나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도움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선별지급 반대 쪽의 주장입니다. 선별지급 반대 이유 두 번째, 업종에 대한 차별 문제. 업종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을 정하다 보니 특정 업종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었지만 이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한 유흥주점 및 무도장 업주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매출은 감소했지만 대상이 되지 못한 다른 자영업자들도 선별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선별지급 반대 이유 세 번째, 경계선에 대한 문제. 모두가 아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100명 중 1번부터 50번까지만 돈을 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50번과 51번은 아주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인데도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결과가 되어버리죠.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업종에 의한 구분에서는 이 문제가 덜하지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면 경계선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발생하리라는 것이 선별적 지급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끝으로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제3의 의견으로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처음 의도대로 맞춤형 지원이 아닌 보여주기식 선별 지원이며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이 혼재된 어정쩡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은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에 대한 200만 원의 일회성 지원은 결국 임대료로 건물주에게 갈 뿐 매출 증가에 따른 경기 선순환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초등학생까지 포함한 돌봄 지원 비용과 13세 이상에 대한 2만 원의 통신비 지원은 선별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저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2차 재난지원금. 특정 업종들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되 보편적인 지원도 일부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뜨거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